아, 많을 때도 있었지. 그쵸, 그때? 맞아요. 많은 게 그때 2명밖에 없었는데. 막 얘한테 질문하고 여기 있는 사람 질문. 2명. 아. 그때 그 친구가 보관을 온 거예요. 학교인 줄 알았어. 학교인 줄 알았어. 나? 내가 지금 끈을 생각이 안 나. 그래, 세니 계속 은진이 올 거야 하고 계속 주변에 되게 했었는데, 그래, 몸이 안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님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걱정이 돼서 가는 거예요. 잘 따라와야 되는데, 맞죠? 매일 근데 오자마자 뭐 테스트를 치는데, 월간 테스트. 저희 칠 수 있어요. 근데 함수 전까지만 치거든요. 지금 우리 함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 파트는 최근 거니까 함수 전에 거는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지민이하고 은진이하고 그때 마지막 같이 했던 게 집합 거의 끝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명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명제를 싹 다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 절대 부등식까지 딱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럼 너희가 너무 좀 앞부분 좀 까먹었다 싶으면 오늘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풀려는 있지 않나?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은 114쪽까지가 아니지. 절대 분식이니까 133쪽까지. 133쪽까지가 월태 범위라고요. 저 명제는 거의 못 건드렸다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해하고 시험 치자. 그걸 다. 근데 그거 못 치면 반대로. 봐봐. 우리 학원의 레벨이 우리 집 아직 안 하네. 내려갈 데가 없어요. 원래 내려갈 수 있거든 원래는요. 근데 파워 밑에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내려갈 데가 없어서 너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시험 못 쳤다고 해서 뭐 학원 못 다니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대신 올라가고 싶으면 유니크 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성적이 높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반에 우리 1학년 중에 유니크 반이 있거든요. 파워반도 있지만, 그래서 성적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얘기해 줄게요. 파워, 유니크, 그 다음 뭐야? 엘리트, 탑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엘리트, 만약에 만약에 엘리트다 만약에 학생이요. 근데 얘가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내려가느냐, 유니크로 내려가느냐, 우리 2단계 밑에가 우리가 파워잖아요. 파워반의 평균보다 낮으면 내려갑니다. 이 학생의 점수가 2단계 밑에 반의 반 평균보다 낮으면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바로 넘어오진 않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집니다. 문제 정확한데. 문제 정확하다. 그리고 좀 어렵게 내는 편이죠. 16개 객관식 4문제는 단답식입니다. 근데 학교 내신 기출 문제처럼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이 없는 것 뿐이고요. 학교마다 다른데 그냥 우리 학원이 수성부에 있으니까 수성부 학교 난이도 정도 딱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 정도. 근데 선생님이 탑반 애들 보니까 100점 맞는 애가 만약 한 반에 만 10명이 있다. 그럼 100점이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학교 시험하고 사는 애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몇 점짜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중하로 따지면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3짜리 중에서도 30번 같은 거,
그런 문제가 한두 개는 있죠. 학교 시험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수성구 쪽 학교를 예를 든다면 한두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사전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난한 사전짜리가 20개 중에라면 한 3, 4개 정도. 나머지는 좀 쉬운 것도 있어요. 당연히 쉬운 것도 있죠.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 점수가 부모님께 그렇지. 가죠. 거의 1일 테스트로 가잖아요. 어? 1일 테스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 시험 칠 때마다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월간 테스트는 뭐 이렇게 뭐 20개 중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100점 중에 몇 점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시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너희는 못 알아서 좋겠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학원을 보내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말하기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코칭 선생님께서 보내시니까요. 코칭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수업을 봐도 돼요. 알겠죠? 그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꾸로 내고 올라가고 싶으면 2단계 위에 얘들 평균만큼 되면 여기로 올라가죠. 한 단계 어려운. 한 단계씩 갑니다. 그럼 이렇게 탑방 올라가지고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들은 그냥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탑반에 얘들은 평균 이상 돼야 되겠죠. 평균보다 아까 높은 게 아니라 뭐 한 50%가 있다면 100% 중에 한 20, 30% 정도 들어야 되죠. 거기에 다시 좀 안쪽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없으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보다 교재 쓰는 게 다르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지 않죠. 다 반에서 내죠. 모든 반 애들 똑같이 새로운 교재에서 교재라기보다는 교재 없는 거 위주로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좀 공평하니까. 근데 똑같은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교 시험처럼 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시상을 할 때는 근데 레벨별로 합니다. 요 레벨에서 1, 2등, 1, 2등끼리 각 레벨에서 1, 2등만 하고 만소리 찍었고 아니 딴 말도 있어요. 총몇 명 있는 거. 그 우리 팀 선생님 팀에 우리랑 월목반이 있는데 걔들 2명 있어요. 우리 2명 4명이잖아요. 아니 근데 다른 팀에도 파워반이 있어요. 아 선생님들 다 틀어. 다른 팀에서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죠. 그러니까 파워반이 있는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저걸 다 합치면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죠. 합쳐서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수학 분야들 전체 다 똑같은 시험을 쓴다. 매월마다. 아 근데 딱 1년에 4번은 딴 시험 지칩니다. 그 시험 대비할 때는 학교별로 시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좀 어렵다, 그럼 어렵게 되고, 우리 학교는 쉽다, 그럼 좀 쉽게 되고. 뭐 그거는 시험 대비 때 너희가 미리 보는 뭐 중간고사라고 해서 그 약간 월간 테스트가 아니라 그때는 기출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기출 예상 테스트. 그때는 학교별로 다르게 해요. 그때만 그래요. 레벨이 아니라 학교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알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때는. 그래서 너희가 내일 쳐요? 내일 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내진 않았습니다. 제출은 내가 안 했다고요. 우리 학원 전체 수학생들 중에서 나누어서 어떤 선생님은 수학학, 어떤 선생님은 뭐 수학원, 어떤 선생님은 확통을 했거든요. 근데 너희는 확통 안 치니까 선생님 들어보면 힘들 게 없어요. 선생님이 냈어요. 내가 냈으면 좀 그나마 아니야. 선생님이 냈는데 우리가 못 풀면 그래도 이상하잖아. 뭐 선생님은 근데 확통은 딴 과목이지만 엄청 쉽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고 학교들보다 더 쉽게 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아니야, 저렇게 어려운 거 아 진짜 아니에요. 완전 쉽게 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성과를 누가 내셨냐면은 아마도 백태민 선생님이라고 노래 아나요? 네. 6층에 그 선생님이 내셨습니다. 백태민 선생님 문제 내시는 스타일을 잠깐 얘기 좀 해준다면 그러니까 스타일이 뭐랄까 이렇게 조금씩 뭔가 좀 많이 이제 변형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잘못 읽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약간씩 튼다고. 그럼 우리가 평소에 풀었는 뭐 똑같이 나오는 있겠지만 약간씩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일 잘 쳐가지고 둘 다 문상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등은 2만 원 주고요. 2등은 10,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공동 1등이면 같이 2만 원 주는 거예요. 공동 1등 둘 다 100점 맞으면. 근데 아까 뭐 얘기했지만 네, 다른 파워반 있잖아요. 있어요. 담당하시는 파워반 있잖아요. 있죠, 월목반에. 그러니까 걔네랑 저희가 비교하면 저희가 좀 못하는 편 아니에요? 뭐 똑같아. 그래서 비슷합니다. 같은 레벨이니까요. 비슷해요. 근데 뭐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진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또 단어마다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얘들이 더 잘하는데 막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고등수학 상이 막 섞였을 때 상 내용이 잘하는 애들은 잘 이해하고 이런 거. 막 명제 보다 보면 막 출성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파트를 거의 영상 못 봤단 말이에요. 네. 문제 풀이는 더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내일까지 이거를 다 들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시험을 칠 때 명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선생님 먼저 좀 복습을 해줄까? 근데 지민이 다 들었잖아요. 명제에서 뭐 어려움이 있더니 들었는 입장에서 이제 너가 곧 들을 텐데, 네. 그죠? 그럼 들을 때 요건 좀 어렵더라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 좀 모든 도와주죠. 반이 다 내일 쳐요. 아니죠. 토일반은 내일 치는 거고 만약에 월목반은 월요일 칩니다. 또 뭐 화금반은 화요일 치고 수금반은 수요일 치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인 거야. 일월화수. 약간 늦추고 싶다. 아니 왜냐면 제가 금요일에 만약 친다고 하면 금요일 제가 딱 집에 오니까 오는 길에 딱 여기 들으면 7시쯤 되거든요. 그때 시험을 치면 그래도 한 번은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어쩔 수 없죠. 제가. 근데 너가 이게 주중에 올 수 있으면 만약에 월화수 사이에 치면 되거든요. 그냥 전체 끝나는 날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이제 딱 통계가 딱 하고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수요일까지만 치면 돼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 치는 거는 또 집에서 치는 건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결과를 이렇게 따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치는 거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에서 치면 또 이게 콴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대부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내가 학생한테 다 물어봤죠. 나도 성아 너 왜 그런 거 안 하지? 하니까 아니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너무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 거 안 써요?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어려움이 있더니 명제 파트에서요? 선생님이 좀 복습을 좀 해줄까? 응? 근데 선생님이 명제 함송을 나가야 되는데 원래 치는 거는요. 우리 어디까지 미리 했는지만 얘기해 볼게. 합성하면 전까지 했지 않나요? 160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하나 아니지? 155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대값 기억 나오는 거야. 그치? 그건 다음에 하자고 당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설명하면 끝나서 뭐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민이는 여기까지 다 풀었나요? 160조까지요? 답은 아직 못 풀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잖아요. 영상을 따로 안 나와요.
모르는 거 아. 지금 선생님이 티칭 수업만 영상으로 찍잖아요. 거의. 그치. 근데 코칭 선생님도 원래 찍으면 돼. 너희가 원하면 선생님 뭐 문제 풀이한 것도 찍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점 문제 한 번씩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영상을 선생님이 찍기만 하면 여기 원래 하는 수업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면 뭐 필요하면 선생님이 다음 점 문제 풀어줘도 되죠. 이 수업 시간에. 근데 선생님이 가끔 풀어줄 때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 날 때. 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 안 풀어주는 거? 네. 맞네. 뭐 노멀이나 이런 거요. 네. 근데 베이직 노멀 중에서 너희가 양이 많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해. 응? 많다 싶으면. 대신 터프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 먼저 풀어놓고 영상을 보긴 하는데. 선생님이 좀 풀어줄까? 풀어주면 되죠. 풀어주면 돼요. 너희가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은 지민이는 다 알지 않아요? 제 앞에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가 따라주면 되지. 선생님이 너희 그럼 얘기해. 선생님 저 뭐 다음 점으로 따라주면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나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막 찍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니면 뭐 번호만 골라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 2번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공만 해줘도 되는 거니까. 맞아. 풀어보고 들을 거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체크해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면 선생님 주중에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못 오면 올 수 있으면 직접 와서 보강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라도 선생님이 할 테니까 그런 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맞죠? 그 학원 다니니까 그런 거 다 이용해야죠. 그죠? 혼자서 할 수 없는, 혼자 하기 힘든 거 같이 하면 빨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함수 아예 못 들었겠네요. 맞아. 그럼 선생님 오늘 막 풀이하는 게 이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일단 함수를 나가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선생님 앞에 거 좀 해줄게요. 복습을요. 내일 시험인데 너희 티칭 시간에는 계속 진도를 나오거든요. 그냥요. 코칭 쌤 시간에 시험을 쳐요. 시험 치고 풀이하는 거야. 그러면 155쪽 펴가지고 절대값표 이거는 처음 듣는 거거든. 맞지? 지민이도 처음 듣는 거니까 같이 하고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죠? 뒤에 단원 조합 문제들도 몇 개 쌤 풀어줄게요. 거기 터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개념 설명을 함수를 다 했는데 그래 뭐 지민이는 복습 겸 한 번 더 든다 생각하면 빠르게 짧게 얘기하면 되니까 시험 보면 이게 안 들어가요. 시험 보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앞쪽이야. 함수 장면. 아까 페이지 기억나? 함수는 아예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근데 집합 파트 다 크게 많이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쵸? 잠깐 좀 해줄까? 너희 배우는 걸 떠올려봐. 집합에서 뭘 배우냐? 나 너희가 시험을 잘 치게 했으면 좋겠어. 제일 처음에 뭐 나와요? 정의. 그리고 정의 안에 원소하고 다 들어가죠. 두 번째 뭘 배워요? 이 정의하고 포함 관계 배우죠? 포함 관계. A가 B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같은 집합도 나와요. A와 어떤 집합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당연히 쉽잖아요. 원소가 다 똑같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배웠어요. 문제들 유형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정의 물어볼 거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각각의 유형별로요. 그러면 세 번째 뭘 배웠냐면은 부분 집합을 배웠죠. 부분 집합이면 맞죠? 또 뭘 배웠어요? 응? 원소의 개수 배웠잖아요.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뭐 A의 원소 개수 몇 개일까? 뭐 A의 원소가 뭐 7개가 되려면 뭐 어떤 미지수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형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있잖아요. 이 1, 2, 3, 4번이 이 1, 2, 3, 4번이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요. 집합의 뜻, 표현은 또 뭐가 있어요? 얘들을 표현할 때 이 정의 안에서 벤 다이어그램 또 뭐가 있어? 원소날법, 조건 제시법 이렇게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냥 원소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소가 뭔지, 공집합이 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집합은 원소 하나 없는 겁니다. 이게 한 단원이야. 집합의 뜻 이렇게요. 그 다음 또 뭘 배웠어요? 이제 쭉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요. 너희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지.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왜 개수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건 100% 나온 거 생각해야 돼요. 2의 n승인데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세 가지 유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일 시험에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문제 내지 않았죠. 문제는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힌트를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알겠죠? 얘들 다 알면 되는 거야. 각각의 개념이야. 이제 알겠네? 너 갑자기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아프면 안 됩니다. 시험 치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쳐야 돼요. 어차피 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에 그냥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최선만 다해주면 돼요. 이 상황에서 최선 다하면 되지. 지금 상황.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나오냐면 이제 2단원이지. 이게 1단원, 요거 2단원인데 2단원은 연산입니다. 연산. 연산이요. 연산 종류 네 가지 있잖아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요. 그럼 연산을 배우면 연산하고 연결돼서 뭐가 나와? 연산의 법칙들이 나오잖아요. 법칙이요. 그 7가지, 6가지라고 쌤이 6가지 하나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법칙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다 기억하죠? 써볼 수 있겠죠? 기억이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집에 와서 책 들춰봐야죠. 이렇게요. 개념이라도 봐야죠. 아니면 대표 유형이라도 봐야죠. 대표 유형이라도요. 대표 유형들이 각각의 유형들이야 되냐. 그럼 대표 유형만 쫙 봐도 선생님 봤을 때 뭐 거의 한 80% 맞춥니다. 80%는 3짜리 빼고 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빼고 한 70%? 낮게 잡으면 70%. 7점 맞으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7점이요? 70점. 아, 실점 이겼냐고.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마지막 맞죠? 40점. 우리 학원 전체에서 상위권이에요. 근데 만약 그 교환의 집합이랑 영재만 들어가요? 두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뭐야? 그 있잖아요. 유한 원소의 개수 중에서도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죠. 그막 2의 세제부터 마이너스 1 이런 거.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 개수하고 좀 다르죠. 부분 집합 개수가 2n승인데 얘는 저거 있잖아. NA 합집합 B 이런 거야. NA 빼기 B. 그러니까 뭐 연산했는 거의 개수인 거야. 연산 결과의 개수. 그러니까 A 합집합 B한테 N 붙이면 어떻게 돼? 아니면 세 개짜리 A, B, C 합집합했을 때 N 붙이면 어떻게 돼? 벤 다이어그램 막 그려가지고 했던 거. 그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게 두 가지가 연산과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쭉 지나가잖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요. 배웠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너희랑 같이 배웠다니까 쌤하고. 같이 배운 다음 마지막에서 아마 그때 그 빠졌던 기억은 나요, 쌤이. 그 은진이 이렇게 빠졌어.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럼 다 했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였더라? 지미도 한번 결승했던 기억이 있는데. 첫 주에 너가 명제할 때였나? 그럼 이거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명제할 때쯤인가? 그때 지민이 빠졌었거든요, 여행 간다고. 저 여행 갔을 때 처음. 그럼 그때는 여기서부터다. 그럼 요때 빠졌다, 그지, 같이? 근데 너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혼자 수업해야지 했는데 둘이 안 와가지고 수업 아예 없었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쌤이 혼자 한 몇 분 기다리다가 녀석들이 안 오지 하다가 연락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수업 못했어요. 그 영상을 그래서 혼자 찍은 게 아니고 다른 월요반에 수업했던 영상을 너희한테 그래서 월요일 수업과 월요일 보내주고 목요일 하고 줬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선생님 한 방에 안 보여줬잖아요. 같은 수업이라서 그랬어요. 아무튼 요렇게요. 그럼 명제에서 또 뭘 배우냐? 이거 치울까? 자 그러면 명제에서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너희가 단어만 떠올려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은진이가 명제 몇 개는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쵸? 명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명제와 문제를 이런 거 발전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거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도 좀 풀었네. 잘했다. 나는 그 아까 이제 맨 위에 있는 익힌 문제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명제와 조건을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 방송 잘 들리나? 이어폰 끼고 다행이네요. 그죠? 근데 뭐 다 안 듣고 아는 내용 넘어가도 돼. 막 아는 내용이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막 딴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뛰어넘으면 되죠. 명제와 조건. 이거 배웠잖아요. 명제가 뭐다? 조건이 뭐다? 차이점은 뭐다? 기억납니까? 그게 기억나면 뭐 했어 그래서? 정확히 뭔지 몰라도 문제 다음 중 명제를 골라라 하면 고를 수 있으면 돼요. 또 조건을 골라라 하면 고를 수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민은 그래도 좀 기억나는 것 같아 그죠? 직접 들었으니까 그때 아마. 또 두 번째 뭐 배워요? 명제와 넘어가기 전에 조건이 명제가 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조건이 명제가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그게 중요했는데요. PQ라는 조건이 있을 때 화살표를 중간에 넣으면 명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P면 Q다. 그게 조건과 명제의 관계예요. P면 Q다가 원래 각각의 PQ는 조건이거든요. 이걸 뭉치면 명제야. 그래서 조건의 PQ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지. 각각의 조건. 이게 명제가 된답니다. 이때 P를 만족하는 걸 뭐라고 해? 대문자 P, 대문자 Q.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고 얘가 포함이 되면 얘가 참이 되고 포함이 안 되면 거짓되고 이런 것들 얘기했다. 그리고 오늘은 잠깐이라도 복습 좀 합시다 그러면 그래야 집에 가서 문제를 풀죠. 덜 푼 거. 그치? 그래서 명제와 조건이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뭐가 나오냐면 야들의 부정이 나와요. 부정.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고 조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고 또 부정하는 방법은 어떤 거지? 부정할 때 P 앞에 물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not P라고 이러는 거야. 그거 들었어요? 네. 그건 좀 알겠네.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만 선생님이 하면 되니까 아는 일 너무 아는 거야. 그럼 이게 끝나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대로 조건이 명제가 되는 방법을 원래 위에서 읽겠지만 조건이 명제가 되는 거. 명제가 될 때 두 가지. 아까 했던 대로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뭐야? 모든이 들어갔을 때야. 또는 어떤이 들어갔을 때.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이 명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이 참될 때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이 참될 때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 뭘 배워요? 세 번째는 명제의 역대우를 배우자. 역대우. 어떻게 기억납니까? 역은 PQ 거꾸로 하는 거야. 화살표야. 반대로. 대우는 부정하고 위치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걸 배울 거야. 배우고 나서 네 번째 뭘 배워요? 증명 배우죠. 명제의 증명 두 가지요. 규律법, 대우법.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단답형밖에 없으니까요. 두 가지 규律법과 대우법의 차이점이 있고 뭐 이렇게 순서들이 있다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단계가요. 그럼 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 나오는 게 아까 이 PQ에서 3단 문법이야. 마플 특강 이런 것도 시험
마필 특강은 근데 유형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개념이 다 들어가요. 특강은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선언을 못 기억나요? 선언을 묻잖아. P면 Q이다, Q이면 I다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이게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절대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한 단원이고 이게 한 단원이 이게 명제와 조건이고요. 얘는 명제의 어떤 관계들입니다. 관계. 이제 네 번째 이제 절대부등식과 또 뭐가 있어요? 절대부등식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증명 두 가지야.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가면 돼. 같이 가는 거지. 증명. 얘를 어차피 이렇게 증명하거든요. 직접 증명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떤 이 절대부등식이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누군가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고 반드시 빼본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절대부등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산술기하고 이것도 시험 나올 확률이 100%죠? 하나 더 있잖아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는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고요. 산술기하는 일반적인 난이도에 많이 나와요. 120. 여기 있는 거야. 112쪽부터 나오는 거야. 앞에 증명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100%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배우면 끝. 이 공식 외워야 되죠? 얘도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라도 외우라는 거야. 문제는 다 못 풀더라도 개념이라도 그럼 공식만 외워도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공식만 외워. 근데 얘는 응용되죠. 최대 최소와 응용돼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너희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중간고사 시험 날짜가 그때 내가 물어봤는 것 같은데. 10월 한 10일 정도? 14, 15. 그때 은진이는 중순이고 또 지민이. 근데 18부터 그랬죠? 확정된 거지. 근데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들 보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시험 날짜가. 원래는 예를 들면 18이었는데 좀 당기는 학교가 많이 있던데요. 다른 학교 보니까. 그래? 그래 상관없는데 너가 힘들 수 있다. 너가 딸 다 끝났는데 공부하고 있어. 저 16, 17, 18, 19에 4일 동안. 근데 이게 학년마다 날짜가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6, 17, 18을 2, 3학년에 15, 17, 19 정년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지민이 18일부터 20일이니? 근데 18일이 우리 아마 학원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일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너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야. 상관없는데. 그리고 빨리 친 학교가 9월까지거든요. 9월 22일. 걔들은 시험 끝나고 좀 한 일주일 쉬었다 올 거고 쉬었다 와도 딴 애들 시험 못 끝나는 거야. 그때는 선생님 수업을 다르게 할 거야. 걔들은 끝난 애들 수업. 시험 안 끝난 애들은 안 끝난 수업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야. 그때 가서는 티코칭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시험 대비가 막바지에 왔을 때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학교들을 담당해서 막 할 거고 국정선생님은 국정선생님 맡아서 할 거예요. 9월달에 시험 치는 애들은 벌써부터 되기 시작했겠네요. 아니요. 얘들은 우리 처음 시험 대비가 9월 첫째 주거든요. 걔들은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시작하겠죠. 다음 주 시작해. 다음 주가
시험 그 너희는 어떻게 보면 보강을 좀 늦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찍 치는 애들은 보강을 일찍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요.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 그대로 따라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에 시험 대비 공통으로 시작해요. 그럼 걔들은 보강을 좀 일주일 전에 미리 불러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늦게 치는 애들은 좀 늦게 보강을 하겠죠, 쌤이요. 저도 보강을 올 수는 있어요. 주말에 오면 돼.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서 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평일에 보강하면 거의 7시부터 10시 수업이잖아요. 웬만하면. 평일에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 이제 차가 막히면 12시 이후부터 근데 그날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좀 일찍 맞춰야 되겠네. 네. 그건 가능하지. 보강은 꼭 세상 안 채워도 돼요. 보강은 선생님이 보통 학교별로 할 때는 시험 대비 한 2시간씩 하거든요. 뭐 길면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할 게 많으면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아무튼 시험 늦게 치는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너희만 마음 잘 잡으면 된다는 거고, 선생님은 시험 대비 마지막 있을 때까지 계속 시험 대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나눠서 한다고, 코칭 선생님은 예를 들면 시험 아직 안 끝나는 수업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시험 끝나는 수업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반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선생님이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강도 학교별로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 시험 범위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한 애들 중에 가장 특이한 애가 이번 중간고사 때 수학하고 하나도 안 들어요. 수상만 들어갑니다. 수상 그럼 2학기가 아니잖아. 내분점과 외분점부터 도형이동까지. 그 친구는 들어갔던 거 하면 더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이 학교도 약간 특수학교라고. 1학기 때는 그게 안 들어갔던 거 아니면 들어갔던 분 있었지. 다시 나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학생은 학교가 특수학교라서 그렇죠. 예고야. 예고는 경북예고는 뭐 말 그대로 이게 인문계하고 딱 문과 이과에 딱 거의 뭐 애매한 선상에 있어가지고 문과보다도 진짜 더 느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걔들은 쌤이 이 친구는 땅률 화금반인데 그 황반 안에서 혼자만 그렇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럼 쌤이 어떻게 하냐면 반 하나 더 만듭니다. 시험 대비 때는 이 학생만을 위한 반 하나 개설을 더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원래 똑같이 오는 거고,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이 예를 들면 안 나온 날인데 시험 대비 나와서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 시험 대비 할 거야. 너희도 만약 시험 대비 특수학 범위에 들어간다. 보통은 도형이동부터 들어가는데요. 도형이동부터 빨리 치는 학교들은 보통 집합 영재까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좀 늦게 치는 애들은 친구가 좀 더 뒤에까지 치니까 친구가 더 나가겠지. 걔들은 보통 함수까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너희는 함수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가장 많이 들어간 학교는 함수 뒤에 거 있잖아요. 합성함수, 역함수 까지 나가죠. 1학기 내용 중에 시험에 안 들어갔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학기 때 안 칠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아예 건너뛴 선생님들도 있어요. 학교가. 뭐 예를 들면 수학 상에서 도형이동이 안 들어갔는데 그냥 빼고 그냥 집합도 들어가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다 넣더라고요. 최근 경향은 그래요. 최근 경향은 안 빼고 다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특수학교들은 뺄 수 있어요. 특수학교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예고도 있고 또 국제고가 거의 문과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거기도 진도가 느려요. 그런 학교도 좀 천천히 나가고 또 뭐 시험교 고등학교도 있겠죠. 공고나 그런 학교들도 좀 느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시험 대비니까. 수업은 똑같이 하고 이거 시험 대비 때 하는 완전 다른 경우는 아예 반 하나 더 깔아버리는 거고 알겠지? 근데 너희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좀 무난한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무난한 게 좋다. 그래야지 공통적인
교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대비 교재를 공통적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같은 그 친구는 아예 이 교재를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학기 아니 새로 만든 건 아니야. 1학기 만든 거 있잖아 수학상. 그걸 다시 얘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그 친구한 그 학생들한테 약간 그게 손해될 수도 있다.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들 다 못 받아가지고 맞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험 대비는 무조건 자기 학교한테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학기 말이면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보강은 쌤 아까 왜 너희가 지금 토일반이지만 쌤이 딴 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 주말반에 보강을 잡으면 되죠. 쌤이 주말에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에 너를 부를 생각입니다. 공강 시간이야. 알겠죠? 이 시간 뒷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간 뒷시간은 쌤이 공강이 없어요. 근데 너희가 그러면 근데 할 수 있긴 있겠다. 뭐 티칭 코칭 나눠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학교 안 뭉치고 딱 그런 생각이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짜놨는데 너희가 또 일정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못 오면 다른 데라고 같이 하는 수는 그럴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한 애들이 학교가 다 소수학교가 많아서 그래요. 혼자. 그럼 혼자니까 다른 학교랑 수업비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 있는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강을 너희가 특강을 해주잖아 보강을요. 근데 아예 다른 쌤한테 내가 널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소수학교 말고 우리는 안 그렇다. 근데 나은 학교들은 다른 학교 이렇게 묶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화여고다. 그럼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중에서 정화여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정화여고 맡아서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선생님이 연결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시험 데뷔 때? 근데 그게 너희는 안 그렇다고. 너희는 소수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뭉쳐서 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한테 학생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는 의미가 없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가 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시험 대비 근데 너희가 자꾸 딴 얘기 자꾸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뭐랄까 너희도 느낄 수도 있어. 시험 대비가 오히려 더 학교의 생활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맨날 자습시키고 시험 치고 빨리 집에 오려니까 공부 안 할 거 같으면 진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막 아예 포기하고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근데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강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면 보강 어떤 애들은 2번씩 하지만 막 3번, 4번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더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밤 12시 넘어가서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막 새벽까지 하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학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또 선생님은 한 달 내내 새벽까지 수업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밤에 안 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에 불러서 학교 가기 전에 한 6시에 불러가지고 8시까지 막 수업하고 9시에 학교 보내고 차 태워서 학교 앞에 보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 요즘엔 이제 뭐 영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영상으로 해주면 되죠. 영상으로 하기 좀 싫으면 이렇게 줌 켜가지고 서로 이제 발발 치는 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구글도 있잖아요. 밑이라고 어플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다 깔아놨는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근데 줌도 켜놓으니까 이게 뭐랄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예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영상이 또 굳이 안 찍어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 푸는 거 모르는 거. 그런 거 선생님이 그냥 왜 카톡 보내주면 내가 카톡으로 그 패드에 풀어줘가지고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열정이 필요한 거야. 열정, 그 다음에 목표,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꼭 몇 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 싶으면 결과에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했다면. 저희 네. 완전 1부터 3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전교 1등이랑 3등급 꼴등이랑 점수 차이가 11점밖에 안 나요. 그러면 한두 개 차이로 확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밑에 4등급 밑에 애들은 완전 그냥 20, 30점씩 차이가 나버리는데 제가 기말 점수는 1등을 했거든요. 사실 중간 때 너무 멈춰가지고 제가 진짜 중간 때 한 문제만 더 썼으면 1등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해보니까 3등급이 나왔거든요. 3등급이 나왔는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니까 솔직히 군의가 3등급이 솔직히 답이었거든요. 저희 학원에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그만큼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거 1등급 맞은 애들 중에 힘든 애들도 많고 막상 시험이 너무 안 풀려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좀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너는 지금 정말 학교 교과서 위주로 아니면 프린터물 있으면 그것만 계속 하면 되죠. 솔직히 학원 시험 대비 교재를 쓰는 거는 공통적으로 나갈 때 쓰는 거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과제들은 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시험 대비 때는 너희가 너희 학교에 선생님이 맞추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야. 그때는. 평소에는 공통진도지만 그때만큼은 선생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시험 대비 교재를 학원 시험 대비 교재 사거든요. 선생님들이 만들어가지고 요 앞에 서점 놔두면 내가 사러 가는 건데,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필요 없을까 하더니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건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만들어서 나가는 저 교재는 이번에 시험 대비 교재 당연히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우리 이호도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레벨에 맞는 교재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알겠죠? 팀마다 혹은 뭐 레벨마다. 그 선생님이 막 탑 교재를 몇 개 풀어고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되게 좀 쉬운 거부터 꼭 나오는 거 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특성에 다 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레벨 1에서는 정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대표 용어를 다 넣는 거예요. 그 구성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오늘 제가 시험 대비 공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개념 넣어요. 알았죠? 처음부터 넣었어요. 선생님은 개념 넣고 개념 바로 개념을 이제 유형별로 1, 2, 3, 4 써요. 그리고 그 1번 유형에 대한 필수 유형 넣어요. 필수 유형 개념 넣고 필수 야와 연결되는 필수 유형 넣고 그 다음에 유제 넣어요. 하나의 개념당 필수 플러스 유제를 한두 개씩 다 넣어요. 그럼 너희가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때 얘들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만 넣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쉬운 게 많겠지만 어려워도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산수, 기하나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꼭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어려워도 해야 되겠지, 그지? 이런 걸 넣어요. 근데 넣는 문제들의 구성 요소는 일단 대부분 다 기출입니다. 내신 기출. 이 인근 학교들 꼭 수성도 아닌 학교도 있어요. 여러 학교 애들 걸 다 넣어요.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 이름 이니셜이요. KK 뭐 막 이렇게 SJ 막 이렇게 다 넣어요. DM, SB, 서부 막 이렇게요. 다 넣어요. 학교 이름까지 넣으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못 넣고 이니셜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념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레벨 1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꼭 나오는 교과서적인 난이도의 기출들. 여기는 약간 아까 얘기했던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 얘는 상문제인 거야. 20개씩, 20개씩, 20개씩. 위에도 20개. 20개.
20개 넘을 것 같은데. 얘는 그래 20개. 이게 한 단원입니다. 한 단원이야. 한 단원에 1단원에 그러면 20개씩이니까 좀 몇 개야? 80개. 끝에 플러스 서술형 2개씩 넣어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단원. 그러면 82문제를 한 단원이야. 그럼 너희가 도형이동 들어가죠? 단원을 쪼갰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는 도형이동. 두 번째는 집합과 아까 얘기했던 집합의 뜻과 표현. 그 다음 집합의 연산. 그게 세 번째 단원이에요. 명제도 쪼갰어요. 3개래요. 하나, 둘, 셋. 총 6단원. 그 6단원을 80개씩이니까 6, 8, 4, 80개. 거의 한 500문제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풀기 힘들 것 같아요. 맞지, 너희가요? 아까 선생님 했잖아.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안 풀어도 돼, 이거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안 풀고 싶은데요? 이거만 풀어도 돼. 너희가 책이 좀 아까운 거 뿐이지, 그래요. 맞아. 근데 보통 여기까지 풉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거 안 푸는 애들 많았었어. 이거 안 푸는 대신에 딴 거 시켰지. 교과서를 시키던가. 넌 이거 푸는 대신에 교과서를 풀자. 아니면 교과서 한번 풀었으면 또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한 3번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했단 말은 이것만 열심히 본다면 여기서 적중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 학교 막 통틀어서 다 해보면 한 40에서 60% 정도 학교만 다니니까 저는 나옵니다. 그냥 꼭 나온 거 넣었습니다. 40에서 6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인증샷 찍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 문제랑 비교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00점은 안 되잖아요. 40에서 60%. 나머지 한 50%는 자기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이거 외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 우리 학교 모의고사 나온다 하면 모의고사 따라서 뽑아서 주는 거예요. 시중교재는 여기 얘들 여기는 기출 플러스 시중교재도 있어요. 유명한 문제들 여기 넣었어요. 유명한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쌤 같은 정도 난이도로 넣었어요. B 단계 정도. 그래서 모든 준비 다 끝내놨어요. 선생님들은요. 시험 대비 학교별로도 다 계획 다 짜놨거든요. 넌 언제 오고 다 해놨어, 선생님이요. 근데 그걸 이제 맞춰야 돼, 선생님. 왜냐면 너희가 올 수 있는 날에서 맞춘 거야. 주말반 대통령 주말에서 잡았어. 대통령이요. 주말반 대통령 주말 잡거나 아니면 금요일 그냥 마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또 뭐 월목반은 월목반, 월목반이 또 못 올 거 아니에요, 보강은요. 그냥 수업을 해야 되니까. 보통 월목반은 뭐 화금, 뭐 아니면 월목반은 화금이나 뭐 수요일, 토요일 같은 날 이렇게 불러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건 이거야. 선생님들이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단 말이야. 자료, 뭐 모의고사 문제, 또 시중교재 부족한 거 있으면 뭐 플러스해서 기출을 더 뽑아놓는다고. 이거 말고도 기출 문제를 더 많이 모아놓는다고 선생님들이야. 근데 자기 학교 게 없으면 선생님이 막 족보화센터 들어가서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부르는 거 없을 때 말이야. 아니면 너희가 선배들한테 받은 게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면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자료를 막 100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들은 100 중에 100을 다 못 갖고 가요. 간혹 갖고 가는 게 있는데 그럼 별로 잘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은 100개를 준비하면 한 50밖에 안 갖고 가. 선생님 50개 남아있는 거 아직. 더 주고 싶은데 선생님 저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애들 많아요. 마지막 감입니다. 그럼 그때 그냥 급하니까 교과서 한 번 더 풀고 아니면 모의고사 다시 한번 풀고 이런 식으로 100점 받기 위한 어떤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부족하니까 뭘 채우고 해서 100점 받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놔요. 우리가 파워반이지만 100점 받을 수 있잖아. 충분히. 100점 받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놓는데 너희 근데 이런 생각 해봐. 우리가 파워반인데 뭐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 생각 안 돼. 절대. 높여야 돼, 알았어? 아까처럼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반을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파워반 있던 학생이 가장 잘 간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저번에 나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는 뭐 대학교는 저번에 얘기했던 학생 얘기했었나요?
그 친구 영대 갔다 오잖아요. 근데 수학은 1등 맞았는데 딴 과목이 안 돼서 못 가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대학교 갔을 때 제일 잘 갔던 친구는 서울대까지 못 갔어요. 파번 학생이었는데 제일 잘 간 학생이 쌤반 학생 중에서는 한양대 정도 갔다 왔습니다. 파워반 학생. 근데 말 그대로 파워라는 게 학교 등급이 원래 파워반 등급 기준이 뭐냐면 5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그 탑반이 1, 2등급이에요. 엘리트가 2, 3등급. 엘리트가 3, 4등급. 파워는 4등급 중에 아래쪽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5등급 정도 생각합니다. 그게 기준이다. 근데 그 학생이 1등 맞은 거죠. 1등 막 따가면 잘해서. 그러니까 한양대 없었던 학교가 또 어디죠? 뭐 이화여대. 그 제일 잘 킥한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 한양대, 이화여대 정도 같습니다. 그게 근데 선생님은 아직도 마음이 좀 배가 고프죠. 서울대를 보내고 싶다.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이게 선생님 꿈인데요.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죠. 너희도 목표 있는 것처럼 선생님 목표 있잖아요. 파워반 학생이지만 또 뭐 유니크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근데 파워반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파워반도 지금은 파워반 유니크반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탑반, 또 스카이반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이전도 얼마 안 됐어요. 한 올해 6월 때까지 탑반을 수업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걔들 중에서는 잘 간 케이스는 당연히 서울대도 가고 이대도 가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별로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설명해줘도 따라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은 자료만 많이 준비해서 줬어요. 필요한 거. 그리고 조금만 코멘트 해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손이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그 학생들은 수업을 어려운 애들한테 더 마음이 가죠. 뭔가 더 도와주고 싶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높게 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의대를 안 가도 되는데 너희 원하는 걸 갔으면 좋겠다. 원하는 데를 수학 때문에 못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수학 때문에 뭔가 너무 그게 너무 쉬운 거야. 현재 선생님 반에 고3들도 있잖아요. 근데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딴 건 다 1인데 수학만 3 딱 뜨는 거 있다. 근데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가 만약에 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다 그러면 수학 3등만을 못 가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고려대학교만 따지면 7입니다. 7. 합이 7이에요. 7. 3합이 7이요? 고려대학교는 4합이지. 4합. 어떤 학교들은 3합도 있고 2합도 있어요. 서울대도 4합을 보죠. 근데 4합이라고 4개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탐구 2개 있잖아요. 둘 중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따져서 내리는 거야. 4합 7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3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1, 1, 1, 3 되긴 되네요. 되긴 되네요. 되긴 돼. 근데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3을 찍으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정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수능 최저고 정시로 할 때는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아요. 같은 일도 안 보는 거야. 근데 그거 알고 있나? 막 떠잖아. 국어, 수학, 탐구 이 순서 아닌가요, 원래요? 수능 그 모의고사 때요? 탐구를 왜 맨 마지막에 지나 거꾸로 온 거네요. 거꾸로 적었나? 맞다. 탐구가 뒤에 치는구나. 너희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시에서는 이걸 1점대로 보지 않는 거죠. 왜냐면 특히 이과생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니까요. 딴 거 절대평가를 아예 빼버리고 그럼 333이잖아요. 얘는 한 40% 봐요. 40% 보고 30%야. 다 알지? 똑같은 등급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3 곱하기 뭐 한다는 거예요. 0.4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3등 맞으면 확 내려가는 거야.
거꾸로 탐구를 좀 삼맞고 수학을 막 이제 보면 더 높게 보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가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딴 얘기를 하냐? 솔직히 수학은 머리도 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타고나면은 좀 더 빠를 수는 있지.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다면, 근데 대부분 다 타고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소수가 타고난 거잖아요. 특히 스카이 어. 관련 거면 음.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왜 안 돼? 타고나죠. 아니 스카이는 재능이 있는 애가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또 그건 아니야. 완전 노력파가 있어, 완전 노력파. 근데 진짜 머리가 막 좋진 않은데 노력은 어마어마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사실 엘리트 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학만 엘리트고 나머지 과목은 거의 저게 꼴찌였습니다. 대룡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대륙에도 꼴찌는 너희 이름을 알 수도 있어요. TV에 나온 적 있거든요. 송시복이라고 있어요. 공부의 달인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수학의 달인에 나왔는데 수학이 아니고 공부의 달인에 나왔는데 서울대 국어교육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학만 다행히 3등급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내신이 다 지금 꼴찌였거든요. 대룡고 중에 꼴찌였어요, 진짜. 근데 얘가 문과였는데 문과 200명 오면 중에서 200몇 등이었어요. 근데 얘가 노력을 커버하더라고요. 고2 때까지 공부 안 했거든요. 2학년 1학기까지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얘가 약간 좀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미쳐가지고 내가 봤을 때 미친 것 같았어요. 공부에 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 수능에서 다 1 찍었죠. 그리고 대룡고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꼴찌의 학생이 전교 1등으로 정시에서 맞아요. 내신은 못 갔어요. 내신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정시로 왔죠. 정시. 근데 그 친구가 송시봉이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온갖 그 계기가 생겼다. 계기가 생겼어요. 사실 그 계기까지 자세히 얘기 못하겠지만 너희한테는 그 학생 개인 그거니까요. 뭐 잠깐만 얘기하자면 그거였어요. 약간 자기 딴에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계기였어요. 막 무시받고 이런 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뭐 무시받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서도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는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돌파구가 이제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였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 거죠.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뭐 꼭 좋은 데 가면 꼭 뭐 행복합니까?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애들이요. 또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선생님, 내가 너네한테 한번 심리학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심리학 이야기요. 가끔씩, 너희가 나이 어른이 돼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그런 의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공부도 똑같은 거 같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일단 대보고 나서 너희가 결정하라. 해봤더니 행복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자꾸만 행복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공부 안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나마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을까. 맞죠? 공부든 딴 거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 대비가 엄청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몸 관리도 해야 돼, 그죠? 아까처럼 운동도 하고 또 뭐 먹는 것도 또 이렇게 잘 챙겨 먹고. 그래서 공부할 때 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15분 나오네. 그래, 아까 복습 다 했죠? 명제까지요? 단원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일 시험 나옵니다. 모든 문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표형들 보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아까 안 했던 거 하자. 절대값이야. 준비됐습니까? 딱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y는 fx가 있는데 오른쪽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선생님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좋겠는데 y는 이 책에는 예를 들어볼게요. 책에서 뭐라고 얘는 그냥 그래프가 뭐 따로 없네요. 그죠? 맨 밑에 있는 거잖아. 특단. 그걸 그려보려고요. 이건 식으로 내가 써보면 이거거든요. 얘는 지금 식 없잖아요. 그림만 있잖아요. 그림이 없고 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x-1 너무 어렵게 했나? 쉽게 하자. 쉽게. 그냥 쉬운 걸로 하자 먼저. 이걸로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야한테다가 절대값을 붙인단 말이 어떤 뜻이야? 오른쪽 전체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말 뜻이야. 은진아, 이 말 뜻이 이 말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오른쪽에다가 전체에 절대가 붙이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건데, 너희가 원래 막 경우 나와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시간 걸리니까 빨리 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이 문제에서 개념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려야 돼요.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린다고요. 그럼 너희가 절대값 없는 그래프 아까 y는 x 빼기 1을 그릴 수 있어야겠지? 이걸 못 그리면 시작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중2 때도 배웠고 뭐 고1 때도 배웠죠. 상 배울 때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y절편이니까 -1 y절편 찍고 그래프 직선 올라가는 그래프 아닌가? 이해돼요? 그럼 여기도 1이겠죠? x절편이요. 여기다가 0 넣으면 1 나오니까요. 자, 이게 1단계야.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린다. 두 번째는 x축이 여기 있잖아요. 너희 절대값이 붙으면 y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뭐가 오든 간에 무조건 양수지. 그러니까 y가 음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뭐야? y가 음수는 이만큼 있네. 맞잖아. x축 아래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음수잖아요. 그럼 이 값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단 말이 뭘까? 그거를 양수로 바꾸는 거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x축 아래쪽, x축 아래가 원래 음수인 거니까 이 x축 아래를 x축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면 x축 위에 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없애고 뒤집는다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네? 이 부분을 위로 올렸다니까. 대칭시켰다고. 원래 x축 위에 거는 가만히 있어야 돼. x축 위는 그대로. 이게 첫 번째 그림 설명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책 봐봐. 책에 보면 거기 왜 막 꼬불랑꼬불랑 생긴 막 곡선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 절대값 씌우니까 밑에 거를 뒤집어 올렸죠. 그 말이 이해될 거예요, 이제. 아무튼 이겁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너희 맨 밑에 있는 마플 특강 문제 있잖아요. 거기도 그럼 그릴 수 있겠네? 괄호 1번 말이에요. 밑에 해설지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알겠네? 맨 마지막 그림이요. x축 아래쪽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답이 왜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밑에 그 풀이에 있는 1번이 왜 그리 나왔는지 아래쪽을 뒤집었다는 거야. 됐니?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책이 없는 거 한번 해볼까요? 책이 없는 걸 해보자. 거리분도 할 건데 아직 설명 안 한 거지. 거리분요.
그림을 좀 더 설명해주고 할게요. 선생님 좀 다른 예를 좀 시간이 좀 없겠다. 그럼 두 번째 거 먼저 하고 하자.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두 번째 개념은 x한테만 절대 붙는 거야. x한테만. 오케이? 예를 들어주면 이 상황을 예를 들어주면 y는 여기만 절대 붙고 여기 안 붙는 경우 말이야.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경우도 아까하고 지금 비슷하게 설명할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 똑같아요.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또 그려주세요. 아까처럼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원래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맞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x에만 붙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x가 양수일 때만 그대로잖아요. 너희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 뭐냐면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건 얘가 양수일 때잖아요. 다시 말해서 x가 0 이상인 거. 이것은 그대로야. 그래서 어느 부분이죠? 이거죠. x가 0 이상인 말은 y축 오른쪽.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야 돼요.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봐봐. x가 음수인 부분. 이 부분 말이야. 음부. 왼쪽. 얘는 왼쪽을 그냥 버리는 거야. 버리는 말 지운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어? 왜? x가 음수여도 양수일 때와 같잖아요. 그래서 x가 음수인 걸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버리고라고 할까요? 버리고 y축 대칭.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한다. 이 말 이해돼요? 이걸 버리고 나서 지웠잖아. 이걸 지우고 나서 어떻게 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y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어? 은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아까 하얀 색깔 버리고 이 그림 똑같이 대칭적으로 그린다. 이거하고 대칭되게요. 이걸 기준으로 해요. 접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리 책에 있는 건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박스의 그 특강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은 건드리지 않았죠? 선생님 한번 그려줄까요? 책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책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가만히 냅두고, 오케이? 얘는 버리려고.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지. 이렇게 왼쪽 따라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따라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도 약간 산 모양처럼 나오고 이런 거죠. 그게 답인 거죠. 어렵지 않죠? 쉽죠?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부터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전체에 붙어 있는 경우와 여기에 붙어 있는 경우를 구분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너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선생님, 근데 왜 X에만 붙어 있냐? 여기에 안 붙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붙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원래 이것도 원래 있긴 있어요. 원래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야. 얘가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둘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옵니다. 다른 문제집은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에 얘가 왜 안 나왔냐 하면은 은진아, 얘는 은진이가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안 나왔냐면 얘는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그려보면 함수가 아니야. 안 돼요. 얘들은 아까처럼 함수가 되거든요. 아까 x가 붙었을 때도 함수가 돼. 왜 함수가 되는 기준이 뭐야? 이렇게 끄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생겨야 돼. 한 개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그린다고 생각하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어. 책에서 보면 제목이 함수의 그래프 그랬으니까 함수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했는 말 잘 못 알아들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y축과 평행 끄었을 때 한 번 만나야 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지. 안 배웠을 거야. 배웠나? 그거 들었나? 그건 들었어요? 그러면 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어려운데 들으면 쉬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개념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음 종합이니까 이거는 너희가 쌤하고 내일 내일 이거 코칭 시간에 코칭 쌤 시간에 시험만 치죠. 시험 코칭. 오늘 뒷시간에 가서 풀면 되겠네요. 뒷부분. 그러면 은진이는 앞에 거 풀어요. 명제. 그 코칭 쌤한테 너희 안 뺐다고 했으니까 앞에 거 좀 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월드 범위 있는 것들 풀어보고. 약간 코칭 쌤 시간에 좀 개별적으로 되지 않겠나요? 그죠? 그럼 1태를 너가 지금 치기 힘들겠나요? 그것도 쌤한테 말씀드려서 1태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이게 쌍을 풀고 있겠다. 하면 다른 거 충분히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진도를 딱 한 페이지 나갔는데 내일 합성함수를 나가도록 하죠. 괜찮아요? 내일 이 시간에 선생님 진도 나갈게요. 네. 테스트는 뒷시간에 치니까요. 맞죠?